일부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하면 진짜 손해일까? 요즘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퇴직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 중에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세요. 사적연금은 연 1,500만원 넘으면 세금이 장난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120만원 정도만 매달 꺼내 쓰고 있어요. 이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1,500만원 넘으면 세금 폭탄이라는 건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고 정확히 따져보면 그보다 훨씬 유리하게 인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적연금이라는 개념부터 정확히 짚고 갈게요. 사적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아닙니다. 직접 가입한 연금저축,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금융상품 중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 부분이 바로 사적연금이에요. 즉 내가 절세하려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던 그 돈이 나중에 인출할 때는 세금 문제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퇴직금 원금이나 세액 공제 안 받은 자산, 변액연금이나 일반 연금보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금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1,500만원 계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계좌를 열어보고 세액 공제를 받았던 내역이 얼마인지부터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1,500만원이라는 기준이 생긴 걸까요? 이건 정부가 정해놓은 분리과세 한도선이에요. 쉽게 말해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자동 처리돼서 3.35% 정도의 낮은 연금 소득세만 내면 되죠. 그런데 이걸 넘으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그냥 그대로 분리과세 16.5%를 내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종합과세로 신고해서 전체 소득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즉 연금 수령액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본인의 소득 구조, 공제 가능 여부, 인출 순서, 계좌 구성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매달 200만원씩 연금에서 꺼내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2,400만원이죠. 이때 그냥 분리과세를 택하면 396만원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분이라면 종합과세로 선택했을 때 공제받고 나면 100만원 안팎의 세금만 납부하거나 오히려 환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려 20만 300만원에 이르는 셈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조를 잘 모르고 무조건 1,500만원 넘으면 손해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쓸 수 있는 연금을 충분히 못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 못 쓰고 죽을까 봐 걱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요.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한 해 수령액만이 아니라 전체 연금 포트폴리오와 세금 전략을 함께 봐야 하는 시대예요. 내가 어떤 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 세액 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지금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인출해야 가장 유리한지 계산해보는 게 핵심입니다. 요즘은 세무 전문가나 금융 컨설턴트들도 단순히 연금 추천만 하지 않고 연금 인출 설계를 따로 해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요약하자면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무조건 세금 폭탄, 소득 구조와 공제 상황에 따라 오히려 절세 가능, 인출 설계를 통해 200만원 넘게 세금 차이 날 수 있음. 그러니까 괜히 걱정만 하면서 연금을 묵혀두지 마시고 지금 내 연금 계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절세의 시작입니다. 2부 사적연금 구성 어떤 게 포함되고 빠지나요? 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사적연금에 뭐가 포함되고 뭐가 빠지는지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헷갈리면 세금 계산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괜히 나는 세금 폭탄 맞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잘못해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적연금은 말 그대로 공적연금이 아닌 나의 개인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이에요. 그런데 금융상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건 포함되고 어떤 건 제외되는지 구분이 잘 안됩니다. 게다가 이름에 연금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다 사적연금에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 아주 중요한 기준부터 알려드릴게요.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 둘째, 그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기본적인 판단은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액공제란 뭐냐면요. 여러분이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세금에서 돌려받았던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어 연 4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66만원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바로 그 혜택을 받았던 금액이 사적연금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계좌에서 불어난 수익금, 즉 이자가 되었든 배당이 되었든 투자 수익이 되었든 간에 그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득도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 대상이에요. 여기까진 괜찮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다른 건 사적연금에서 빠진다는 사실. 대표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것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퇴직금, 원금 제외됩니다.
퇴직금 자체는 IRP에 들어가 있어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연금이 아니에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금 역시 제외입니다. 어떤 해에는 소득이 적어서 공제를 못 받았다면 그 해 납입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연금보험, 변액연금, 종신형 연금 대부분 비과세 상품이라서 사적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즉 아무리 월 200만원씩 수령해도 이쪽은 건강보험료나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구분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실제로 연간 2천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해도 그 중에 사적연금으로 포함되는 금액이 1200만원 혹은 그 이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1500만원 한도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 연금 월 180만원씩 받는데 큰일 난 거 아냐? 걱정하시는데 막상 확인해보면 IRP 안에 있는 돈 중에서도 세액 공제를 안 받은 비율이 높아서 실제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팁. IRP 계좌 안에서도 퇴직금, 원금과 개인 납입금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연금 인출 시 비과세 금액부터 먼저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즉 사적연금 해당분은 맨 나중에 꺼내지기 때문에 초기 몇 년간은 아예 세금 부담이 없거나 매우 낮게 유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진짜 모르고 지나치기 너무 아까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계좌에 있는 돈 다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구성 비율, 수익 여부, 세액 공제 내역, 인출 순서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결국 이 단락의 핵심은 이거예요. 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세액 공제를 받은 돈인지 수익인지 비과세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뜯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사적연금을 어떻게 인출해야 세금 최적화가 되는지, 즉 분리과세 vs 종합과세의 선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3부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의 순간. 자, 지금부터는 진짜 본게임입니다. 사적연금에서 가장 많은 오해와 걱정이 쏟아지는 구간 바로 1,500만원. 초과시 세금이 확 뛴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초과했을 때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 선택지가 생긴다는 사실. 즉 1,500만원을 넘겨 인출한 순간 우리는 두 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바로 분리과세 16.5%로 그냥 세금 확정하고 내버릴 것인가, 아니면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 구조 안에서 다시 계산할 것인가.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질문이 나오죠. 그 두 개 중에 뭐가 더 유리한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소득 구조, 공제 항목, 연금 구성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도 감을 잡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씨는 현재 퇴직 후 소득이 거의 없고 IRP와 연금 저축을 합쳐서 매달 200만원, 즉 연 2,400만원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씨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 2,400만원 전체에 대해 16.5% 세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2,400만원 16.5% 396만원의 기타 소득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1,500만원을 초과한 금액만 과세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실수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에이, 1,500 넘은 900만원에만 16.5% 적용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전체 2,400만원에 16.5%가 붙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럼 종합과세는 어떨까요? 같은 조건에서 종합과세를 택하면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 공제가 들어가고 본인의 인적 공제 150만원, 여기에 표준세액 공제 7만원, 그리고 지방세 공제까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율 자체가 누진 구조이긴 하지만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엔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종합과세로 했을 때는 세금이 104만원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원천 징수된 금액이 더 많으면 2,030만원 환급도 받을 수 있어요. 어때요? 396만원 vs 104만원 환급. 이건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많은 분들이 이 구조를 몰라서 그냥 초과하면 손해라고 생각하고 연금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참거나 생활비를 줄이면서도 인출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손해죠. 물론 종합과세는 소득이 많은 분들에겐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외에도 사업소득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이 이미 230만원 이상인 분들이라면 추가로 연금을 종합과세로 넣는 건 세금 부담을 더 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퇴직 직후 아직 국민연금 개시 전이라거나 딱히 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수령 중인 분들이라면 이 종합과세 전략이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액 공제를 현재 받고 있다면 그만큼 내는 세금을 상쇄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예를 들어 IRP에 매년 400만원을 넣어서 66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다면 사실상 연금 수령 시 부담하는 세금을 미리 절반 가까이 줄여놓은 셈이 되는 거니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분리과세는 편하긴 하지만 고정세율이라 계산기 없이도 바로 알 수 있고, 종합과세는 복잡하지만 공제를 잘 활용하면 훨씬 유리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1,500만원 넘었다고 걱정하지 말고 선택지를 잘 활용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인출도 전략입니다. 자, 오늘은 사적연금의 기본 구조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시는 세금 기준 1,500만원의 진짜 의미, 그리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연금도 결국 전략 게임이에요. 단순히 아끼고 모으는 걸 넘어서 어떻게 꺼내 쓰느냐, 그 방법 하나로 수백만원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오늘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요,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을 함께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님 같은 가족 공제까지 활용하면 얼마나 더 절세할 수 있는지 보다 현실적인 예시를 통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실제로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핵심 포인트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연금은 돈이 아니라 결국 내 시간과 내 노후의 품격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처럼 연금 설계자로 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자유로운 은퇴자금 로드맵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여러분 상황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꼭 답 드릴게요. 그럼 연금 설계자와 함께 풍요로운 은퇴 자금을 만들어가요.